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요즘 의료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오늘은 사직 전공의가 아닌 사직 교수님이신 배정환 선생님을 모시고 의료계와 관련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그때 뭐 9개월 전에 저희 채널 한번 나오시고 예,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건데 그동안 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그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로서는 정말 괴로운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도 여기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요. 네. 특히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해운대 백병원에 계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순환기내과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께서 자꾸 부르셔가지고 뭐 저녁도 사주시고 그리고 이 대학에 있을 때는 사실은 지역의사회 이런 데를 잘 나가보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상구 제가 이제 병원이 사상구에 있으니까 사상구에 있는 의사 그 모임하고 그리고 사상구에 있는 내과 의사 모임도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인사 한번 드리고 찾아갔었는데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원장님들께서 잘 돌봐주셔가지고 그분들도 만나고 뭐 저녁도 같이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강의도 좀 해드리고 선생님 노하우도 듣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부산 생활을 잘 적응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좋은 삼성병원 또 가셔가지고 예. 환자분들 뭐 잘 돌봐주시고 해서 저희 부산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뭐 교수님 그 본인한테는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그런 또 경험이 있으셨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 의사라는 직업이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뭐 좀 울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좋은 선생님도 아니었고 좋은 교수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한 50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내과학회에서 수련위원회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보험하고 정책 그리고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쪽에 일을 하면서 나름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는데 네. 학생들 잘 지도하고 전공의 지도해서 좋은 의사 만들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또 어차피 대학에 있어도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고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지금도 그냥 이게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인지 그런데 또 여기 와서 환자 한 분 한 분 보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하는 구역이 그렇게 부산에서도 썩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데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병이 좀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시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전에도 정말 제가 우리 말로 시술하다가 피똥 싸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시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1시간 거의 2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끝나고 나왔고 환자분도 오늘 퇴원을 하셨는데 그런 환자 또 봐드리면서 지내는 것도 그냥 제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본격적으로 좀 주제라고 할까? 그 오늘 해야 할 그런 이야기들 중에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의정 갈등 상황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뭐 일부 돌아가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게 뭐 10에서 20% 정도 그렇죠. 굉장히 소수란 말이죠. 그리고 정작 정부가 막 늘리겠다고 한 그 바이탈과 지망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은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 병원에도 이제 내과 선생님, 사직 전공의 내과 선생님이 2분이 있는데 아예 돌아갈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 뭐 다른 과를 가든지 그래서 그런 사직 전공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의대의 트리플링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 같은데 예. 사직하신 교수님의 입장에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작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이 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이제 덮고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의과대학 그러니까 의예과 입학한 게 88년인데요. 그때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끝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85년, 86년 그때 어마어마한 학생들 시위가 있었고 저희 때는 사실은 뭐 또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거기에 막 참여하는 그런 그룹도 아니었고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도 종종 가서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싸움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잖아요. 그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싸움을 끝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새로 들어온 정권은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의대, 국방의대 이런 얘기는 자기들의 10년 이상 된 당론이기 때문에 1cm도 후퇴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지난 대통령, 지난 정권이 워낙에 불통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뭔가 좀 말이 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불통 국면에서 정치계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새로 들어온 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준 건 사실이고 네. 귀를 기울여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을 행했든 정치적인 일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정권이라든가 그 정당에 있는 분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차피 2,000명 증원이라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물러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뭐 정원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니고 선발 인원을 조정한 것이다라고 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아직도 새 정부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뭐 인선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정은경 선생님 들어오셨지만 그분도 이제 장관 후보자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장차관의 진용이 갖춰져 봐야지 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가 싸움을 끝내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긴 싸움에는 누구든지 겁을 먹고 지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대로 힘들 거고 당직이 많고 이렇게 될 거고 전공의 선생님들은 또 바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자신들의 꿈을 이미 교정을 해버렸다. 네. 아니면은 각성을 해버렸다, 바꿔버렸다, 낮춰버렸다. 어쨌든 간에 트랜스폼이 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학생들은 언젠가는 학교에 돌아가가지고 MD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언제냐, 어떤 조건일 때 들어가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싸움이 길어지고 있고 내년을 생각을 해서 내년에 혹시라도 또 3,05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트리플링, 거의 모든 의과대학이 트리플링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또 하반기가 돼서 학기가 바뀐다면 학칙이나 교칙에 따라서 처분을 피할 수가 없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지금은 가장 힘든 시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 의견도 상당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죠.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돌아갈 시기냐, 돌아갈 조건이 무르익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의문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태를 계속 끌어가지고 4년, 5년, 6년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참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의 뜻이 시작한 게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의료 자체가 붕괴될 정책을 이미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의학교육 자체가 무너질 상황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저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2.5배가 돼서 3배가 돼서 학생들이 들어왔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충북대학 같은 데는 150명가가 들어왔는데 네. 그 학생들을 합쳐가지고 진짜 200명, 250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진짜 아니 그 이거. 주차장 해부학 교실조차도 지금 안 만들고. 예, 그러니까 그게 고창석 총장께서 얘기를 하시던 가건물이죠. 네. 콘센트 건물. 좋게 나쁘게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면 모듈러 강의실 이거를 학군당 근처에 있었던
옛날 교수 아파트 있었던 쓸어낸 거기 아무도 세우지도 않는 멀어서 네. 거기다가 짓겠다고 하는 계획도 뭐 하나도 진행이 네, 안 되고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장소 마련도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무슨 공기 단축을 위해 가지고 한꺼번에 저기를 진행을 해서 턴키로 이거는 그냥 웬만한 보직 교수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특례 조치가 있어가지고 기재부가 승인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반 회계라고 하면 일반 회계는 언제부터 진행된다는 것인가? 내년부터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교육 여건이 전혀 안 된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은 결국에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절대로 방통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네. 방통대처럼 무슨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뭐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전국을 강의를 해야 되는 거냐. 2학년 무슨 저기 메가스터디 강의하는 거 마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강사들이 와가지고 강의록을 다 그냥 올려놓고 학생들이 다운 받으면은 강의 수료한 걸로 하고 시험은 그냥 뭐 한 일주일 모여서 보고 그렇다 치더라도 3, 4학년에 그 많은 학생들을 어디서 임상실습을 할 거냐. 그 정부가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의료원 의원을 활용한다. 저는 대학에도 있었고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13일 되면 만 1년이 되는데요. 네. 종합병원에서 있는데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보는 임상기관이죠. 네.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 전담을 할 수 있는 뭐 전담이 아니라도 교육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전문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월화수목금 닷새에 2세션, 10세션을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외래를 보거나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전공의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우리 병원에 남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미 개인 의원에서 미용 이런 거를 하시다가 그거를 다 접어버리시고 내가 내과 전문의가 돼갖고 없는 나라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의 뜻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신 분이 있어서 그 지금 순환기내과 돌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 지도하는 것도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라든가 전공의를 교육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네.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에 연관되어 있는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의학교육학과 아니면 의료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짝이 없는지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들이 쉽사리 몇 가지 특례 조치 때문에 학교로 복귀한다는 것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개런티가 있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번에 증원했던 학생 수만큼을 최소한 앞으로 2, 3년 동안 3,050명에서 감원하는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 의과대학 학사과정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네. 물론 지금 국립대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임상 교수님들이라든가 기금 교수님을 전임 교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신규 교수를 충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충원을 해도 그동안 한 1년 동안 사직하고 다른 데로 이직하시거나 저처럼 나간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될 것이냐. 일단은 교수 인력이 부족하죠. 두 번째는 교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임상실습 자원도 부족해요. 이거를 그냥 특례 조치?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6개월 공부하면 12개월 공부한 걸로 가름해 줄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함이 충분히 있고 제가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5월 말에 책이 한 가지 나왔는데 책 제목이 왜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나 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자책으로 읽으면 180쪽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2명의 의과대학 학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4 학번이에요. 네. 예과를 입학을 했었던 그 친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고 얼마나 그때 환희에 찼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처음에는 교양과정을 듣다가 교양과정을 접고 다 나가잖아요. 나가서 1년 동안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친구들의 불안함, 그 친구들의 희망 이런 거를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런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짜리의 학생일 뿐이에요. 학생일 뿐인데 그 사람들이 50 넘은 총장님이나 아니면은 교육부총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상한 편지를 받으면서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은 제적이 된다, 휴학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1년째 듣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죠.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세 번째 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8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부의 필수료 패키지와 의대 승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허황된 통계이고 얼마나 거짓된 논리인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세 번째에 보면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교육 수련 환경을 갖춰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확립이 돼야 된다. 복귀를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셨잖아요. 학생들이 무조건 복귀를 하면은 싸움은 어른들이 해주겠다. 기성세대가. 근데 이때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로만 사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약속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 정치가들이라든가 행정가들이라든가 의사그룹에서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약속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행동이 믿을만 하지 않잖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을 담보로 움직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충분히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공의 선생님들 내부,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 내부, 그리고 의과대학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계 전체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소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얘기 안 할란다, 이게 아니고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리고 정부라든가 정치계 그리고 교육계를 설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결 방안이 최소한 증명이 돼야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구도 5년, 6년 이 상태가 고착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건 알지요. 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특례로 해가지고 6개월 쓴 거를 12개월로 가능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옳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네. 저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사실 뭐 정부나 뭐 어쨌든 의사, 반의사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사직 전공의들을 이렇게 들여보내고 싶은, 네. 그런 사람들이, 사직 전공의나 학생들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 자기들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현 상황에서 그냥 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그냥 의료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교육 자체가 그냥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정말 한국 의료계는 끝이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한 미디어들, 조중동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네. 있고, 그리고 뭐 정치계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그 세력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크게 다루고 싶어하는 거는 의료계의 분열 상황이잖아요. 아,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도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교통이 안 된다.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의료계에 합치된 의견을 내라. 아, 네. 이거 있잖아요. 의료계에 합치된 의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의료계는 지리멸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박단 위원장이 또 사직을 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균열이 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네.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뭐랄까 비하하는 거, 이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양한 논의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치되는 의견으로 한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기성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왜냐하면은 그들이 바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의료계가 분열 상황이 돼갖고 교수들이 분열하고 교수 내에서 분열하고 네. 교수와 전공의가 분열하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가 분열하고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장단을 맞춰주면 안 되죠. 네. 어떻게 하든지 내부적 정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분열되고 막 사분 오열돼서 누군 들어가고 누구는 앉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큰 피해를 볼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의료 상황이나 우리의 의료 교육 상황이라 하는 것은 선한 뜻을 가진 우리의 집단이 이끌어 왔던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총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교육위원회 교수들은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주고 저희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수용을 하는 쪽으로 왔었고 네. 정부도 그런 쪽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생각보다 잘 풀려왔어요. 물론 내재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뒤엎는 수준의 개혁의 대상이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열 상황을 조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뜻이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항복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막 끝없는 디베이트를 벌이고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네.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나갈 때는 우리의 정련된 의견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바깥에까지 가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전공의와 학생은 사죄를 먼저 하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하고 장차관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사죄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어린 제자들한테 그렇게 사죄를 국민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죄를 하라는 거는 너무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의학 교육을 통해서 사죄를 하고 싶으시면은 사죄를 하라고 말하시는 분이 먼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교수님들이 먼저 사죄를 해야죠. 왜 학생들하고 전공의가 사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를 포함한 기성 교수라든가 교수들이 먼저 사죄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쟤는 이제 다 윗세대에서 지었는데 진짜 새파란 아이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죠. 무슨 다 뒤집으시고 사죄를 하라는 건 네. 그건 정말 교육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지금 50대 뭐 이렇게 60대 초반 교수님들께서 한 30년 전을 돌이켜 볼 때 의과대학에서 중간고사 때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F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밤을 새우셨을 텐데 정말 지금은 이 휴학이 되니 안 되니 제적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상태로 지금 1년 3개월을 보냈었던 학생들에게 사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저는 같은 동료 교수로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물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도의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는 알지만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힘에 반 정도라도 힘을 내셔가지고 대통령이 사죄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교수님 뭐 아까도 저희 그 의사들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저희들이 다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좀 합치된 의견을 내야 되는 건 저도 뭐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계가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죠. 지금 저희 한국 의료계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사실은 이제 의사들도 거기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거를 결정을 해야겠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는 뭐 공공의대라든지 그런 공공의료에 관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공공의료, 공공의대 이런 게 뭐 영국에서는 이미 그런 영국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영국 외에도 뭐 여러 나라에서 같이 하고 있죠.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 호주 뭐 주로 이제 영연방 국가들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공공의대가 한국에서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 공공의료를